설명할 수 없는 어깨의 긴장, 사라지지 않는 등의 통증, 잠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을 얼마나 자주 느껴보셨나요? 이런 감각들이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 갇힌 더 깊은 치유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거의 100년 전에 혁명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떤 감정을 처리하지 못할 때 몸이 그 역할을 대신 맡는다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경험을 자신 안에 얼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얼어버린 몸에 대한 융의 구체적인 발견과 어떤 전통적인 치료법도 제공할 수 없는 변화에 접근하기 위해 이렇게 막힌 경험들을 해동시키기 시작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윤근 소수의 치료사들만이 감히 인정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특정한 감정적 상처들이 신경계 깊숙이 자리 잡아서 단순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그것들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왜 긴장을 풀 수 없는지, 왜 특정 상황이 명백한 이유 없이 당신을 긴장시키는지 설명해 본 적이 있나요? 좌절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윤근 이것이 마치 시선만으로 얼음을 녹이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몸은 자신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은 트라우마, 같은 패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년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진정한 변화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윤근 이것을 언어적 반복의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은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심지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윤기 개발한 혁명적인 개념으로 이끕니다. 얼어버린 몸. 인트로 엔드 우리가 강렬한 경험들, 트라우마적이든 거부에 버림받음에 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과도한 기쁨의 경험이든 을 겪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이런 감각들을 우리의 조직, 근육 그리고 장기 안에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감정적 기억에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긴장, 모든 만성 통증, 모든 불편함의 영역은 특정한 선반에 보관된 책과 같습니다. 목의 통증, 수년간 삼켜온 모든 말들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의 지속적인 긴장, 아마도 보답받지 못한 사랑들, 당신이 온전히 느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들의 저장고일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듣는 동안 어디에서 긴장을 느끼고 있나요? 융은 더욱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체적 도서관은 그가 심리적 그림자라고 부른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거부하는 자신의 측면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물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부인할 때마다, 자연스러운 충동을 억압할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심리적 그림자와 얼어버린 몸 모두에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세의 대기업 부장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든 것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관리직 승진, 강남 아파트, 안정적인 결혼. 3년간의 정신과 상담 치료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신적 패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자신의 가족 내 역할을 분석할 수 있었고 많은 상담사들보다도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두통은 태풍처럼 찾아왔고 항상 최악의 순간에 왔습니다. 어깨 사이의 긴장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녀는 등에 돌덩이를 쥐고 다닌다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녀가 묘사하듯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상태, 요가나 템플스테이를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단순히 눈을 감고 몸에서 느끼는 것을 관찰해보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가 한을 품고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윤기 묘사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얼어버린 몸의 목소리가 신체적 증상을 통해 소통하려고 시도하는 것. 소피아는 머릿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자신의 몸의 지혜와의 접촉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융은 신경과학이 수십 년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는
단순한 정신적 기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체적 구조가 됩니다. 우리의 자세, 호흡, 소화, 긴장을 푸는 능력, 심지어 세상을 걸어다니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저와 함께 빠른 테스트를 해보세요. 당신이 불안할 때 몸에 정확히 어디에서 그것을 느끼나요? 수축하는 위에서? 막히는 목에서? 슬플 때는 무거워지는 가슴인가요? 아니면 무너지는 어깨인가요? 그리고 거부당했다고 느낄 때, 아, 이것은 흥미롭네요. 복부의 어느 부분이 주먹처럼 조여지나요? 이것들은 단순히 감정의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통합되어야 하는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시도하는 무의식의 긴급 신호입니다. 모든 긴장은 당신과 침묵당한 당신의 일부 사이에 중단된 대화입니다. 윤기, 신체적 경청이라고 부른 것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네, 바로 지금. 그리고 당신의 몸을 스캔해보세요. 머리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당신의 이마 찌푸려져 있나요? 당신의 턱 꽉 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나요? 제 어깨들. 언제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완되어 있었나요? 당신의 가슴 팽창되고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소중한 무언가를 보호하는 것처럼 수축되어 있나요? 그리고 위장, 바이올린 현처럼 팽팽한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편안한가요?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몇 달간의 전통적인 치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편리하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몸은 정직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썩지 않는 사서처럼 우리 경험의 모든 감정적 뉘앙스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하지만 윤근 이 몸-마음의 관계에 대해 훨씬 더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긴장이 어디에 있는지 식별하거나 그 기원을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과 몸 사이에 의식적인 다리를 만들고 그가 체성의식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체성의식은 호기심 가득한 자비로운 관찰자로서 자신의 몸 안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을 급히 바꾸거나 치유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마치 자신의 감각들의 고고학자가 되어 수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묻혀있던 경험의 층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피아가 이 체성의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한 세션 동안 경합골 사이의 만성 긴장, 여러분도 아시죠? 그 등의 유령을 탐색하던 중 깊은 곳에서 기억 하나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공기방울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7살이었습니다. 안방 문 뒤에 숨어서 아버지의 큰 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몸이 한 일은 어깨를 움츠리고 등을 구부리고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세계 속으로 웅크린 작은 고슴도치처럼. 아이고,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거기 있구나. 내 몸은 아직도 그 자세에 머물러 있어. 31년 전에 끝난 그 아픔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방어적 자세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을까요? 이것이 윤기 제안한 얼어붙은 몸과의 작업의 힘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갇혀있던 우리 자신의 부분들과 의식적으로 재연결하여 그들이 마침내 움직이고 현재의 경험에 통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기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얼어붙은 몸은 단순히 트라우마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보물들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각 부위, 각 만성 통증, 각 수축된 영역은 오래된 상처만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잠들어 있던 훌륭한 잠재력들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축된 목, 여러분이 삼켜버린 모든 말들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살고 있으면서 결코 나타날 허가를 받지 못했던 가수, 연설가, 시인도 보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친 가슴은 미래의 사랑의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깊이로 사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도 간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와 다이아몬드를 모두 보호하는 감정적 금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여러분 안에서 보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체 증상들이 실제로는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그림자의 한 면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위장 통증은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억압된 직관일 수 있습니다. 그 목의 긴장은 나타나려고 애쓰는 진정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융은 몸을 단순히 트라우마의 저장소가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우리 잠재력들의 살아있는 지도로 보았습니다. 각 긴장, 각 통증, 각 불편한 영역은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통합하고 표현해야 할 것을 탐색하라는 초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의 급진적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문제들의 수동적 용기로 보는 것을 멈추고 개성화 여정에서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어붙은 몸은 적이 아닙니다. 재발견되고 재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부분들에 대한 가장 정직한 안내자입니다. 하지만 윤근 몸과 그림자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치유와 개인적 성장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탐구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그림자와 얼어붙은 몸이 어떻게 보호와 성장의 지능적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해동시켜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을 활력과 진정성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실제로는 멈춰서 듣기를 요청하는 몸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개성화에 대한 그의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몸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은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영혼의 첫 번째 영토다. 그리고 이 계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개성화는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시작했습니다. 긴장의 인식, 차단된 감정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들의 인식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위장이 수축하는 것을요? 이것들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이 아닙니다. 몸에 거주하며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융은 혁명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식적 체화 방법론을, 이것을 단순한 이완이나 웰빙 기법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은 감정적 고고학이었습니다. 몸을 보물 지도로 사용하여 마음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의식의 층들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윤기 발견한 것은 긴장된 근육 하나하나가 마치 잠긴 문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문 뒤에는 단순히 막힘을 초래한 고통뿐만 아니라 함께 갇혀있던 인격의 소중한 면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론의 첫 단계는 윤기, 신체적 경청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현명한 조언자로 상상해 보세요. 모든 트라우마, 모든 기쁨, 실현되지 않은 모든 잠재력까지 알고 있는 조언자로 말입니다. 이 신체적 경청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기본적 인식입니다.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어디가 이완되어 있는지, 어디에 통증이나 즐거움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이 긴장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저장되어 있을까? 우리는 묻습니다. 오른쪽 어깨의 이 긴장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저장되어 있을까? 두 번째 차원은 상징적 해석입니다. 윤근 몸의 각 부분이 우리 정신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깨는 책임을 짊어집니다. 가슴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간직합니다. 허리 부분은 우리의 생명력 지지대, 우리의 안전 기반을 반영합니다. 42세의 민정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찾아오는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신체적 원인을 찾지 못했고 상담사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융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편두통은 아버지의 기대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진심을 억누르며 집안의 체면을 위한 계획에 굴복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반발했습니다. 편두통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춰, 이건 당신의 길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내부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의 만성 통증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삶으로부터 당신을 구하려는 가장 깊은 지혜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차원은 적극적 통합입니다.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윤근 신체적 긴장을 창조적 에너지로, 감정적 고통을 지혜로 변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습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윤기 매일 사용했던 연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자의 신체 지도 그리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훑어보세요. 어디에 긴장이 느껴지나요? 어디에 이상하고 불편한 감각이 있나요? 그 부분을 찾으셨나요? 이제 그 감각을 편안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대신 반대로 해보세요. 그곳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 부위로 호흡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여기에 살고 있을까? 어떤 감정, 어떤 기억, 내 그림자의 어떤 면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을까? 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단순히 이미지, 단어, 기억이 떠오르도록 허용하세요. 이것이 몸을 통해 말하는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침묵 속에 있었던, 인정받고 통합되기를 기다렸던 여러분의 그 부분입니다. 융은 우리가 이 연습을 정기적으로 할 때 그가 의식적인 몸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시하는 운반 도구가 아니라 개체화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자가 되는 몸을 말입니다. 민정은 이 연습을 통해 어깨의 긴장이 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창조적 힘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시와 산문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융의 접근법의 힘입니다. 몸이 교사가 되고 치료사가 되고 안내자가 됩니다. 모든 감각은 통합되지 않은 인격의 측면들에 대한 단서입니다. 모든 불편함은 더 큰 진정성으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윤근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림자 작업이 정신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는 몸에 살고 있습니다. 긴장된 근육들, 방어적인 자세들, 제한된 호흡 패턴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정적 치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화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억압된 인격의 측면들이 신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는 의식적인 제스처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의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변했습니다. 분노는 힘으로 변했습니다. 긴장은 결단력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적 고통은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몸을 통한 개체화의 기적입니다. 막힌 에너지가 창조적 힘으로 변환되는 것. 융근 몸의 정신적 지능을 초월하는 자연스러운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체 지혜는 우리의 의식적 마음보다 우리의 개체화 여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지, 언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언제 멈추거나 전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까요? 융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몸과의 대화에 10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활발한 대화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의 몸에 이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내게서 무엇이 필요해? 내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 그 다음 들어보세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 존재로. 답은 감각, 이미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은 충동으로 올 수 있습니다. 38세 IT 개발자 성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5시간 자고 반복했습니다. 그의 몸은 절망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심각한 위염, 불면증.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출세의 대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듣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각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과도한 야망은 열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부족한 사람이라는 불안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의 시선을 위해 자신의 본 마음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런 몸의 신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쁘면서도 마음 편한 삶의 균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호의 이 깨달음은 윤기 제한한 혁명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몸을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길잡이로 삼는 것입니다. 증상과 싸우는 대신 증상을 스승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감정들을 침묵시키는 대신 의식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의 결과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훨씬 넘어섭니다. 자신과의 관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몸의 희생자에서 의식적인 협력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벗어나 통합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몸, 마음, 영혼의 통합이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짓, 모든 호흡, 모든 움직임을 통해 그 진정성을 완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40, 45, 50세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고 온 내적 분열을 치유할 독특한 기회를 갖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모든 지혜를 간직한 몸은 이 여정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인생은 정말로 40세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들을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가면 아래에, 모든 기대 아래에, 모든 조건화 아래에 숨겨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는 윤기 드러낸 얼어붙은 몸의 영역을 통한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특별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긴장, 모든 고통, 모든 불편함이 들리기를 기다리는 영혼의 메시지라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런 막힌 경험들을 해동시키는 융의 실용적인 방법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유한 운동, 몸과의 의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매일 10분은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지혜에 다가가는 열쇠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대화를 실험해 보세요. 마침내 여러분의 몸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보세요. 만약 이 탐구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이 말들에서 여러분 자신의 얼어붙은 몸을 인식했다면 이 발견을 공유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지만 무시해왔을지도 모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만의 해동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야 할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몸, 마음, 영혼 통합의 여정을 깊이 탐구하고 싶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융의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비밀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의 지혜와의 이런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린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듣기로 선택한 용감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윤기 알고 있었듯이 개성화는 고립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숨겨진 재능 모두를 존중할 용기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 인생 후반부를 깊은 진정성의 여정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융의 더 많은 실용적 발견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윤기 발견한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의식적인 마음보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깨에 느끼는 긴장, 낫지 않는 허리 통증, 설명할 수 없는 그 피로감, 모두가 치유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스승들입니다. 여러분의 해동 여정은 지금 진정한 용기와 연민으로 듣기로 선택하는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